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따로 두 개를 나눠야 하는 그런 특집인데 날이 날인 만큼 그걸 이렇게 하나로 합쳐봤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트럼프발 상호관세 얘기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탄핵 선고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에 가늠이 안 갈 정도로 둘 다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간밤에 엄청난 폭탄을 맞았던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뭐 충격적이었죠. 사실 월가에서 예상한 거는 상호관세 수준이 한 9% 정도. 그렇지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캐릭터상 일단은 높게 부를 것이다. 네, 그렇죠. 최고로 예상한 게 한 18% 정도를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걸 갖다가 거의 뭐 완전히 깼다.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관세율들이 부과가 전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게 자체가 사실은 충격이었을 거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월가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죠. 폭락 거의 수준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어느 정도 그 충격은 흡수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측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다. 그런 반응들이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에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네. 그렇죠. 이 정도 사실 뭐 상호관세, 뭐 트럼프라는 사람의 캐릭터, 뭐 다 이해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가 충격을 받은 건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 정도로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다. 뭐 물론 트럼프가 이 정도의 관세를 꺼낼 줄은 몰랐다도 있겠지만, 와 이렇게 큰 폭락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도 내 돈 가져가는 사람이 이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지지자라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다른 외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가만히 있다가 관세를 맞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먼저 사실은 미국 시장에 이런 어떤 충격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다른 나라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신호다.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트럼프 진영의 어떤 핵심 참모들도 못 말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보네요. 그쪽에서는 거의 뭐 이견 표출 자체를 못 한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가령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부 장관이 그쪽의 상무장관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유일한 동력은 뭐가 있냐? 결국은 미국의 시장. 그렇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민들의 반발. 그렇죠. 이것들이 점점 우리 삶이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질 때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지.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요. 트럼프 내부의 핵심 어떤 스텝들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망치로 얻어맞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게 뭐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세계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그 방향이 꺾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완전한 어떤 이탈, 뭐 사실은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중국과의 어떤 헤어짐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동맹과의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그런 기조를 갖다 이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2기 때는 동맹도 지금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시하고 사실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갖다가 일으키는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적으로 규정을 하고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원래 그 앞으로 돌아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동인 자체는 결국 미국 자체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그게 사실은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적인 폭락이든지 아니면 미국 국민들의 어떤 거대한 반발이라든지 예. 이것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해외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트럼프는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확실히 좀 와닿네요. 내부적으로 뭔가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미국 증시가 계속 빠져야 되는데 사실 서학개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같이 돈을 잃는 입장에서 그걸 또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숫자를 좀 내려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뭐 50% 관세를 받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25%가 된 거잖아요. 웃으시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사실 뭐 지금 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레토릭을 구사했잖아요. 네. 뭐 관세율, 상대국의 관세율 또는 비관세 장벽, 네, 맞아요. 거기다 뭐 환율 조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그게 뭐 인공지능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계산을 하더라도 쉽게 계산을 할 수 없는 건데 품목별로 딱 따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자기들은 그렇게 정교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발표된 거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수준 낮습니다. 예. 그냥 자기들이 수입하는 거에서 그 무역 적정 얼마나 아느냐 그 비중 거기다가 그게 나오면 거기다 50%뚝 잘라서 우리가 이 정도는 너희들한테 양보했어. 뭐 이런 어떤 단순한 계산으로 해가지고 관세율을 갖다가 지금 매긴 거야. 상호 관세율을 매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50% 반뚝 잘라서 25%다. 예. 뭐 등등등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겼는데 이 기준이 합당한가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사실은 그 트럼프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참모진들은 이걸 갖다가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데 자신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얘기 자체를 사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리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사람의 캐릭터상 일단은 가장 높은 어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상태를 이렇게 딱 높여놓은 다음에 니들이 와서 머리 조아려 조공을 바쳐. 그렇죠. 그러면은 이뻐 이러면서 조금씩 어떤 내려주는 방식을 갖다가 택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퍼포먼스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제왕에 오른 그것도 어떤 세계의 어떤 왕의 모습을 갖다가 자신이 갖고 있으니까 니들이 이걸 맡기 싫으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쳐.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어떤 투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선제적으로 미국한테 수입하는 물건의 어떤 그 관세율을 갖다가 대폭 낮춘다든지 뭐 이런 양태를 보인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어여삐 보면은 조금씩 내려줄게. 뭐 현재까지는 뭐 이런 스탠스를 갖다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거 숫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어떤 뭐 로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보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로비를 한다고 해서 지금 크게 달라질 거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현대자동차가 엄청나게 투자를 맞네요. 한다는 걸 갖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걸 갖다가 자신의 홍보에 충분히 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매길 건 다 매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 2번이나 가서 상부 장관 만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게 전혀 먹히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이 그 선호하는 협상 방식은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이요. 네, 탑다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 봤잖아요. 밑에 뭐 스텝들이 어떤 실무를 해가지고 올려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결국은 뭐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나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리더십이 지금 탄핵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지 간에 리더십이 결정이 돼야지만은 사실 이 문제의 어떤 그 매듭을 갖다가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강원 전략을 갖다가 똑같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연대를 뭐 택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랑 사정이 비슷한 일본, 중국 아니면 EU와의 연대 뭐 이런 걸 갖다가 한편으로는 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니면은 사실 미국도 다른 대체제를 갖다가 공급받을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그게 뭐 조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나름대로 그 중국을 갖다가 공급망에서 배제를 했을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아니면 과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무기로 써야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연구하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성상 협상 스타일상 그분은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협상 창구를 만든다고 해도 로비를 한다고 해서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을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준비는 해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우리가 잘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앞으로 우리의 리더십이 다시 바로 설 때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많은 참모진들이 조금 좀 노력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네. 3시간 20분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인용 혹은 기각 아니면 각하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거고요. 네. 기각 각하가 되면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 일단 시장은 그동안에 그 어떨 때 좋게 움직였나를 보게 되면은 예. 환율도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그런 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했나를 보게 되면은 예.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 하더라도요. 가령 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이 그 가령 뭐 결정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아니면은 그 계속해서 이 탄핵 결정이 계속해서 늦춰질 늦어지고 있다가 탄핵 결정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맞죠.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떤 걸 기대하고 있다 예.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는 그건 뭐 여론조사상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불확실성을 그렇죠. 가장 예, 싫어하고 예, 예. 그게 해소되는 걸 가장 그렇죠.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시장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이 증폭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탄핵 국면이라는 것 자체도 불확실성이 왔다가 해소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일지 부정적으로 움직일지가 사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더 그 직설적으로 얘기한다 하게 되면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정국이 어떤 방향을 잡는다는 거는 인용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혼탁해질 수도 있죠. 그게 사실은 예. 불확실성의 어떤 그 여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상당 기간 진행이 된다는 어떤 가정이 성립이 되겠죠.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뭐 그 60일 이후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지만, 그러니까 굳이 뭐 시장의 반응은 제가 말을 안 해도 네.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리더십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용이 됐을 때와 기각 각하가 됐을 때 그 리더십을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놓고 지금 시장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외신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불안한 건 매한가지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떤 외신에서 뭐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뭐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만약에 리더십이 어떻게 정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실은 그동안 그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소비는 얼어붙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뭐 70%지만 우리도 거의 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사실은 경제가 살아날 뭐 방법 자체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정부 지출이라도 늘려야 되는 건데 사실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도 아직까지도 말만 있지 사실은 집행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모습 자체도 보이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대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굉장히 큰 위협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내수라도 어떻게 좀 활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만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그 굉장한 어떤 침체라든지 급락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그것들이 다 막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사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오늘의 어떤 그 탄핵이 인용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가 사실은 한국 경제의 어떤 충분한 어떤 분기점은 될 수 있을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좀 바로 리더십이 섰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탄핵 선고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테고요. 그러면 끝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리더십이 우리가 다시 뭐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더십이 이렇게 다시 바로 섰을 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시급한 거는 사실 국내적으로는 이 지금 꺼져가는 어떤 그 경제 엔진의 어떤 불을 지펴야 돼요. 그게 추경이 됐든지 당장 소비 진작책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일단 나게 되고 난다 그러면 지금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국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쪽에 추경 집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에 나서야 된다. 네. 결국은 그 양반하고는 결국은 1대1 대화. 카드가 맞아야 해줘요. 1대1 대화가 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이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기 때의 어떤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 다 일기 때도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새로운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다. 크게 작게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국내의 어떤 소비 진작책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장 엔진이 식기 전에 이걸 빨리 온도를 높여서 데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됐든지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FTA 하고 있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을 지시해가지고 개정 협상해가지고 그 FTA가 개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모르면서 지금 이런 어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레버리지를 갖다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장관 어떤 레벨에서 어떤 수준에서의 어떤 대화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실무진들은 충분히 그런 어떤 밑바탕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대화를 이끌 사람은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출연해서 아니면 뭐 지금 대통령께서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우리에게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세도 그렇고 그 관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부재 상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번 주를 지나가면 조금씩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